퇴근길 입문 강연은 금방 제가 소개했지만은 한 4년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천 인터넷 뉴스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김천 인터넷 뉴스 보시면은 매일매일 그날에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100년 정도 갑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집에 좋은 일이 있거나 행사가 있거나 아들이 좋은 일이 있거나 또 좋은 여행지가 있거나 이럴 때에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취재를 하면서 여러분 사진도 찍어 놓으면은 그 사진이 평생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집에 가시면은 김천 인터넷 뉴스에서 자기 이름으로 검색해서 이름이 안 나오면은 좀 문제 있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우리 정계석 의원님은 한 2,000개 나오던데 내보니까 검색이 되니까 빨리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동아일보에 30년 전에 기사를 여러분 찾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터넷 시작하는 그 정도로 빠르고 또 우리 강국원 교장선생님 잘 아시겠지만은 제가 우리나라에서 김천 인터넷 뉴스가 처음으로 김천에서 개설했습니다. 우리나라 1호예요. 제가 이거 김천에서 안 하고 서울서 했으면은 1등 샀을 건데 김천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분을 만난 것이 더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퇴근길 입문 강연을 주최하는 우리 독자편집위원회 김준옥 위원장님 인사 말씀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네, 인터넷 뉴스 독자편집위원장 김주록입니다. 저 역시도 저 퇴근길 입문 강연을 제가 했었습니다. 제가 하기보다도 지금 오늘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근길 입문 강연은 여기 계신 분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번에 우리가 6월 10일 날 퇴근길 입문 강연을 하고 그건 이제 5개월 가까이 됐는데 오늘 저 이창재 전 부시장께서는 제목을 보니까 내 안에 연어가 있다. 그 연어가 가는 뜻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은 제가 할 적에도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는데 오늘 더 많이 왔는 것 같아요. 이날 전생에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많이 왔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쪼록 좋은 강연에 여러분들 귀 기울이시고 또 하나의 좋은 마음으로 그 뜻을 가지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퇴근길 입문 강연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 이창재 전 부시장께서 우리인데 좋은 덕담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뜻깊은 자리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주록 위원장님께서 얼마 전에 퇴근길 입문 강연을 하셨는데 한 230명 정도 왔어요. 그래서 돌아가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우리 정계수 의원이 500명 왔다 그러니까 그 기록을 넘어서 상당히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이신 우리 이창재 전 김천시 부시장님 모시고 내 안에 연어가 산다에 대해서 오늘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책임전 발전 연구소 소장 김천시 전 부시장 이창재입니다. 감사합니다. 입문 강의를 주최해 주신 자리에 주최해 주신 김천 인터넷 뉴스 독자 편집위원장이신 김준옥 위원장님과 그 위원님들께 또 김윤탁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정말 많이 때립니다. 저도 공직생활 하면서 이렇게 공무원들 앞에는 좀 서봤는데 오늘 정말로 소재한 분들이 다 정말 소재한 분들 오셔가지고 많이 떨립니다. 오늘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내 안에 연어가 산다라고 이제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연어는 강에서 태어나서 두세 살이 되면은 바다로 나가서 큰 개념을 하고 많은 모험을 하고 또 많이 성장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자기가 태어났던 강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연어를 보면서 저도 어떻게 제 인생을 살 것인가,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정말로 다들 모든 분들께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서 살 것입니다.
how to live, 어떻게 살 것인가. 저도 연어의 삶처럼 그렇게 도전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제 좌우명을 후회 없이 살다가 제 좌우명이 되겠습니다. 저는 64년도 신천시 정산면 옥동에서 5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들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고 또 막내이기 때문에 사실 뭐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다녔습니다. 산으로 들로 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생활을 했었는데, 근데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에 어느 갑자기 여름입니다. 어머니께서 풍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의술이 좋고 또 119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 매출이 와도 지금 치료가 되고 또 그래서 회복이 되는 시대인데, 그 당시 45년 정도 되니까요. 그 당시에는 사실상 교통도 불편하고 그래서 며칠 왔을 때 정산 시골에서 시내에 나오는데 시간도 걸리고 하다 보니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병원에 가시고 한 3일 정도 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한 15일 정도 집에서 누워 계시다가 이렇게 어머니께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한 3일 전에 이제 저를 불러서 어머니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제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겠는데, 저희 셋째 형님이 김천고등학교 나왔습니다. 그래서 셋째 형처럼 김구를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유언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 중학교 2학년 때 여기 계신 분들도 경험하신 분도 계시지만 어린 나이다 보니까 정말 세상이 다 끝이 나는 거고, 어머님은 그 당시에 절대적인 존재거든요. 어머님 없는 세상을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저는 절망도 하고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살 것인가, 인생이 무엇인가 그 당시에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사는 건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삶에 의미가 없다는 생각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유언을 남기셨고, 그래서 인생은 어차피 유한하다는 걸 느꼈고 한 번 왔는 인생이니까 정말 열심히 살다가 후회 없이 살다가 죽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 용기를 내서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막내다 보니까 공부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3학년 때 김천고등학교 시험을 쳤는데 당연하게 이제 떨어지고 집에 있으면서 다시 또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에 가서 기술을 배울까 어떻게 생각하다가 그때 어머니께서 저한테 남겨준 유언을 제가 도전해야 되겠다,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재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두환 대통령실 학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형님들 농사 일을 그대로 들으면서 재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해서 그 다음에 김천고등학교 시험을 쳐서 합격을 했습니다. 거기서 제 인생은 이제 하나의 이제 전환점이 되는데요. 뭐든지 열심히 하면은 할 수 있다는, 도전하면 이룰 수 있다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을 열심히 했고, 에피소드 하나 있는데 3학년 때, 저 때는 제가 이제 정산이라든지 다른 면에서는 김천고등학교를 다니라 그러면은 통근이 안 되기 때문에 자취를 해야 됩니다, 시내에서. 제가 그 당시에 부곡동 시민탑 뒤에서 자취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 아마 월세가 10달 해서 10만원인가 그랬었을 겁니다. 그래서 3학년 때 제가 이제 그때는 난방을 연탄으로 하는데 겨울이 와서 연탄을 뗐는데 첫날에 연탄을 떼고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누가 문을 두드려서 일어나 보니까 일어나서 이제 화장실, 바깥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화장실 가다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산소 호흡도 하고 했는데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한 3일 정도. 그래서 그 당시에 기억이 나고요. 아마 그 당시에 그때 큰 일이 있었다면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없을 거다라는 생각도 해보고 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머님 돌아가시고 저는 항상 제 책상 머리에는 어머니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날 책상에 계신 어머니께서 저를 살려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을 마치고 열심히 해서 대학교를 갔습니다. 공직에 들어가기 위해서 저는 행정과를 택했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4학년쯤에 제가 공직에 해야 되겠는데 어디로 갈 것인가. 그래서 경상북도 7급 공채 시험에 응시를 했고
당연히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을 해서 그 당시에는 34개 시군이 있었는데 시군마다 한 명 정도 뽑았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33명 뽑았는데 한 2,000명 정도 응시했으니까 그래서 시험에 합격해서 당당하게 김천으로 91년도에 공직을 707 시험을 해서 합격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또한 제 하나의 도전이고 변화였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결정을 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도전을 하기로 마음먹고 해서 지금 이제 합격을 했고, 결국 고향에 중앙부처도 그때 총무처 7급이 있었습니다. 그럼 중앙부처에 근무할 수 있었는데 저는 일부러 지방직 7급을 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고향 김천에서 저는 살고 싶었고 김천에서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91년도에 김천시 근무를 하게 되고 근무를 한 4년 정도 했습니다. 하고 제가 보니까 더 넓은 세상에서 연어가 강에서 태어나서 바다로 가듯이 저도 더 넓은 세상에서 많은 경험을 쌓아서 다시 제가 언젠가 고향에 와서 우리 고향에서 일을 해야 되겠다는, 고향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 전입시험을 쳐서 90년대 도에 갔었습니다. 계속 도전의 연속 같습니다. 제 생각 인생은. 그래서 도에 1년 근무하다가 다시 이제는 중앙까지 가서 더 큰 바다에서 많은 행정 경험을 쌓아야 되겠다 싶어서 내무부, 그 당시 내무부, 지금은 행정자치부입니다. 거기에 전입시험을 쳐서 또 어렵게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딸이 하나 있고 아들 하나 더 낳으려고 하다 쌍둥이 머슴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애가 셋인데요. 그래서 제가 뭐 공직자는 뭐 또 형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로 가고 싶긴 한데 과연 제가 재정이 어려워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집사람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러니까 제 결정에 따르겠다는 그런 답변을 듣고 어차피 시작했는 인생이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모험을 해야 되겠다, 도전했다, 그 결정을 내리고 행정안전부로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근데 돈이 없기 때문에 서울로 바로 못 가고 인천에 그 당시에 좀 쌌습니다. 집이 계양구에 아파트 15평을 얻어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하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어머님이 그때 돌아가시고 아버지께서 혼자 계시다가 또 새엄을 여기서 또 사시다가 또 결국 혼자 계셨어요. 그래서 아내하고 상의 끝에 아버님을 모시기로 그렇게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흔쾌히 예스를 해서 그래서 아버지를 한 3년 정도 모셨습니다. 근데 15평이다 보니까 애들 셋에다가 아버지 한 명 데리고 나니까 이제 5명에서 그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는데 또 이제 와이프 아내가 저한테도 불만 하나 없이 그렇게 아버지를 잘 모셔주신 데 대해서 지금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서희관 달기 전에 항상 서희관을 언제 다니고 물어보셨는데 달기 전에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희관 다니는 걸 못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천에서 방을 그렇게 있는데 인천에서 서울 강화문 청사, 중앙청사 있는 데까지는 말버스를 타야 되고 지하철을 타고 또 지하철을 갈아타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 하루에 가는데 한 1시간 40분에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런 생활을 한 3년 정도 하면서 그랬는데 아버지 모시고 있으면서 아이들하고 그 뒤에 아버지 할아버지하고 그런 관계 전화도 하고 이렇게 보면서 그때가 행복했다. 아이들도 그렇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기억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속도가 좀 느리죠. 하려니까 이것도 지랄시면 안 되는데 예, 조금 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근무를 하고 2002년도에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가 있었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그때 제가 월드컵 조직원에 파견을 나갔었습니다. 2년간 근무를 하면서요. 제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개척도시 10군데의 업무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하여간 열심히 했고 또 전 국민이 좀 열강 속에 있었는데 4강에 대한민국 최초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로 기쁨은 지금도 잊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제대회에서 제가 근무를 했고 또 일주를 했던 데에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죄송한데요. 목이 메이니까 잠시 물 한잔 하시고요. 저기 월드컵 4강 2002년에 월드컵 4강 들어갔잖아요. 혹시 나라 아는 분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봐요. 한국하고 나머지 아, 예, 좀 세 명은 아시는 분 사람 들어봐요.
예, 또, 예. 아니, 손등부 그 뒤에 남자. 예. 또, 예. 한국이죠. 예, 뭐 옆에서 많이 가르쳐주는데 제가 사실 요때에 이래 맞추면은 그냥 지나가면 섭섭하니까 선물 하나 드릴게요. 괜찮을까요? 혹시 종교가 있으십니까? 종교요. 예. 불교. 불교면은 제가 이거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 법등설이 사진전인데 20만 원이에요. 자, 이거 준비하세요. 이거 제가 드리는 거예요. 와서 받아가세요. 못 나온다. 아직까지 못 나가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저 정재택 친구 같이 왔는데 집사람입니다. 친구가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거 진짜 비싼 거예요. 액자값만 해도 20만 원이에요. 예, 강연 다시 예,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저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정말 소중한 분들이 정말 이 친구도 왔고요. 친구도 왔고 또 동생분들도 오셨고 지금 또 저희 어르신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정말 오늘 다양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정말 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월드컵을 마치고 월드컵의 그 공로로 그 성과 수당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한 300만 원 정도 받았는 것 같아요. 대통령 표창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보람을 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행정안전부로 다시 복귀를 하게 됩니다. 복귀해서 지역 경제과, 지방 개보세과, 기업 협력 지원 관시 등등 뭐 감사관실 듣고 있습니다. 근무하면서 제가 이제 지역 경제과에서는 재래시장 업무를 제가 전통시장이라고 그러죠. 담당하면서 전국을 지방 재래시장, 전통시장을 핸들하는 사업을 제가 업무를 지원했었습니다. 그 당시 김천도 평화항동시장에 제가 업무 지원을 했었고요. 그런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기부석가라고 제가 근무를 하게 되는데, 지방기부석가는 아마 계신 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이 어렵습니다. 그죠? 김천 같은 경우에도 자조 재원은 12%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국가에서 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정부에서는 국세를 다 거다 들여서 일정 부분 19.24%입니다. 내국세 19.24%를 떼어서 지방자치단체 전 자치단체 부족분을 돈을 주는 겁니다. 그게 지방개발서고 그 업무를 제가 담당했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굉장히 어려운 업무고 비중이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상당히 개인적으로 아주 지금도 영광적인데요. 하면서 이제 그 업무를 보면은 전국의 시장 부처님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심지어 국회의원님들도 찾아오고요. 그래서 그 아주 막강한 업무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그 단체 장님들이 자기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따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상당히 감명받고 또 제가 최대한 예산을 많이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람으로 남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섰고요. 기업협력지원관실이라는 곳에서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기업의 그런 경영할 때 어려움, 불합리한 규제, 소대 밑에 가시, 정부 때 뽑기가 한참 유행할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업협력지원관실 근무하면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체를 찾아다니면서 애로사항들을 접수하고 현장에서 해결을 많이 했습니다. 부산에 있는 무업체에 방문했을 때 그 대표께서 지금까지 규제 문제 때문에 청와대라든지 다른 부처에 수많이 건의를 했었는데 한 번도 직접 공문이 나온 적은 없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담당 사무관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민원을 들어주니까 정말로 살 것 같다. 뭐 해결되든 안 되든 간에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아, 이게 현장이 답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제가 좋아하는 이철우 도사님께서 국회의원실에 책을 쓰던 적이 있습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그 안에 보면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철우 도사님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철학이 현장에 시민들 안에서 답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고 그래서 그때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 공직생활에서 그때 공직생활이 최고 보람으로 남습니다. 시민들을 만나서 애로사항을 해결해 준 그 기억이 저한테 가장 소중하고 보람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서희관 승진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서희관 승진을 하기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승진하게 되면 행정안전부에서는 서희관 승진을 하면은
국무총리실이라든지 다른 부처로 일단 파견을 많이 갑니다. 파견을. 그래서 저는 어디로 갈지 또 고민을 하고 어디로 갈지 어떻게 살 것인가에 연결됩니다. 연어처럼. 그래서 고민 끝에 기획재정부로 가서 지방재정은 제가 했으니까 국가재정에 대해서 업무를 익혀야 되겠다 생각해서 기획재정부를 신청하게 되고 근무를 하게 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국고관리 시스템 구축 업무입니다. 거기서 과정을 맡고 근무를 하면서 국고 시스템에 대한 여러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김천에 정말로 굉장히 소중한 분이시고 또 김천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송호석 국회의원님께서 그 당시에 차관으로 계셨습니다. 기재부 차관. 그때 제가 또 만나고 인사도 드리고 했는데 정말 그 당시에 우리 김천 출신이 차관으로 계신 점에 대해서 상당히 감명 깊었고 또 굉장히 자긍심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기재부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정말 남은 공직생활이 한 10년 남았는데 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30년 전에 김천에서 떠나올 때에 품었던 꿈이 언젠가 연어처럼 다시 돌아오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저는 결정을 했습니다. 다시 정말 고향으로 다시 연어처럼 가서 고향에서 봉사하고 그렇게 고향에서 살아야 되겠다. 제가 서울에 20년 살았는데요. 설 명절에 한 번씩 김천에 오면은 고속도로를 통과하잖아요.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빠져나오면 그래 기분 좋습니다. 공기가 틀립니다. 고향의 공기가, 냄새가. 그래서 저는 항상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살았는데 그래서 이제 정말 고향 가서 살다가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경상북도 도청에 문을 두드리게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국가직에서 이제 지방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저에게는 뭐 크게 좋지는 않지만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꿈, 연예 꿈처럼 제가 고향에 돌아서 일했던 꿈을 펼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도에 문을 두드리고 도에 전입을 했습니다. 또 운이 좋게도 그 전입하고 난 뒤에 이철우 국회의원께서 도지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제가 도의 감사국장을 2년간 근무했습니다. 19년도와 20년도 2년간 감사국장을 지내면서 그 당시에 경상북도 청년도라는 게 있는데 국민권익에서 모든 자치단체에 1년에 한 번씩 청년도 측정을 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 발표 결과에 따라서 자치단체장들의 그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쓸 수 없는데 경상북도가 이철우 도사님 전에부터 계속 그 청년도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를 맡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직원들하고. 우리 경상북도도 바꿀 수 있다. 우리 변할 수 있다. 왜 우리가 맨날 꼴찌가 돼야 되느냐. 왜 다른 지역들로부터 우리가 멸시를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변하자. 변하면 된다. 그리고 이철우 지사님이 보면 아주 도전과 변화 그런 혁신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하시는 분이고 또 청렴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우리 경상북도를 바꾸자. 그래서 제가 많은 직원들하고 대화도 하고 또 불합리한 관행들을 건치면서 또 욕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입상계 소방서를 다니는 소방서님들 만나서 또 이야기하고 그래서 바꾸자, 변하자. 이제 공무원들도 품위지 할 수 있는 돈을 받고 있으니까 이제는 정말로 그런 부담 일 하지 말고 우리가 한번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봐야 되겠나 이렇게 해서 그래서 설득을 하고 해서 2년째 되는 해에 정말 꿈만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상북도 국민권익에서 전국 평가 결과 경상북도가 전국 최고의 청년한 도시가 됐습니다. 정말 그 성적을 통보받았을 때는 정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가슴이 떨릴 정도입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경상북도는 청년도를 그렇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공무원들은 이제 자부심이 강해져서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또 도민들한테 더 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를 낳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상급이었으니까요. 이제 끝나면 이제 부시항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로 갔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예, 맞습니다. 제가 꿈에 그리던, 제가 출발했던 공직을 시작해서 연어처럼 떠나왔던 제 고향 김천으로 가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자기 고향으로 간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시장일 쪽에서는 그렇게 탐탁하지 않죠. 고향산이 온다는 부시항으로 오는 것은.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김춘석 시장님, 저한테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선배님 되십니다. 그래서 그 시장님께서 흔쾌히 저를 김천시장 부시장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제가 김천시 부시장으로 발령 나기 전에 하루 전날 제가 아버지 어머니 산소에 갔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어머니 이야기만 하면 눈물 나오더라고요. 나이가 먹어도 나오겠지. 산소에 가서 아이고 예, 아이고 참. 그래서 근절을 했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향 왔으니까 정말 제가 꿈꿨던 우리 고향 우리 김천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겠다 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님 모시고. 근데 그 당시 코로나가 굉장히 기승을 부려서 제일 문제가 이런 뒷전이 코로나 극복이 제일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가 자꾸 늘어나니까 시민들이 불안하신 거죠. 그래서 김천시청은 뭐 하느냐 이런 질타가 많으셨고 그 제가 이제 너무 총괄지휘 하는 거 아닙니까? 부시장이니까. 그래서 제가 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이래서 공무원들이 더 힘을 써야 되겠다 해서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회의 과정에서 제가 코로나가 이게 안정될 때까지 제가 퇴근 안 하겠다. 사무실에 자겠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침대를 야전 침대를 들어놓고 제가 한 3일간 자면서 그렇게 해서 업무를 봤습니다. 역시 꿈을 이루어진다고 하루만 확정을 하자 줄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 있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코로나 환자가 줄어들면서 제가 이제 퇴근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 당시에 정말 시민들께서 정말 고생 많으셨잖아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마스크를 써야 되고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얼마나 통제도 받고 그 당시 공무원들도 정말 죽을 고생했습니다. 확진자를 줄이기 위해서 수많은 제가 부탁을 했고 또 공무원들이 가서 손수 다 만나서 그렇게 설득을 했고 그래서 어쨌거나 잘 극복했고 그때 시민들 고생한 시민들께도 그렇고 또 우리 열심히 일해준 공무원들한테 오늘 이렇게 또 감사한 마음을 전해봅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극복해가고 있는 중에 제 공직이 이제 한 3년 정도 남아있는 상태가 됩니다. 원래 부시항이라고 하는 자리는 김천에 23개 시군이 있는데 부장시장은 1년 정도 하고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연말 되면 제가 이제 포항으로 승진해서 갈 수 있고 이급으로 따로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어떻게 살 것인가 하우풀 리그입니다. 영어로. 이제 3년 남은 공직을 내가 어떻게 살고 내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엄청나게 했었습니다. 엄청 하다가 그래서 저는 이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조금 더 젊었을 때 제 고향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우선이고요. 젊고 패기 있을 때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게 우선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22년도 그 다음에 22년도에는 이제 시장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걸 고민을 하면서 수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끝에 우리 김천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제가 젊었을 때 제가 도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을 했는데 근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김준호 시장님은 저를 받아주셨고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걸렸습니다. 사실은 괴롭고 제가 출마하게 되면 김준호 시장님하고 같이 사이가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고민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어떤 결정을 했느냐 제 나름대로 김준호 시장님을 존경하고 좋아하지만은 시민들을 김천시 발전이 저는 더 시급하다. 제가 바랐을 때에 제가 바라보는 김천시 발전은 좀 더 방향이 더 나은 쪽으로 가야 된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요걸 좀 얻어먹더라도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요걸 얻어먹더라도 또 시장님한테 죄송하지만은 우리 김천시 발전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런 경력들을 큰 무대에서 배워왔던 그런 것들을 고향을 위해서 제가 바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그렇게 제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저 개인 자신으로도 부시장을 계속 할 수 있고 또 승진도 할 수 있고 끝나면은 도에 가면 또 산하기간도 한 3년 정도 할 수 있고 그런 꼭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 자신도 아깝기도 하고 그렇기도 합니다. 했었는데
그러나 우리가 도전을 하고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희생하거나 버리지 않는다면 얻을 수 없다. 그래서 공직 다 하고 할 거 다 하고 우리 시를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저한테는 그 당시에 시민들에 대한 도움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젊었을 때 제가 우리 고향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그런 큰 뜻이 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께서 좀 알아주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22년도 지방선거에 제가 출마를 하게 되고 경선에서 이제 경선을 국민의힘이 경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뜻을 내지 못하고 벌써 20년도 6월 달이니까요. 벌써 2년 6개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그 후로부터 제가 김천 22개 읍면 곳곳을 다니면서 많은 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농민도 만나보고 또 상업하시는 분들, 식당 하시는 분들, 또 어르신들, 경로당도 찾아가보고. 근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우리 김천이 저는 부시할 때도 잘 몰랐어요. 곳곳을 다니면 얼마나 크고 넓은지요. 경치도 너무 좋습니다. 경치 좋은 것도 많고 우리 김천은 정말로 전국 최고 아름다운 곳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정말 넓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시민들 만나서 또 많은 시민들이 걱정하시는 분들 듣고 저도 같이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김천이 더 나은 곳으로 갈 것인가 발전할 수 있고 시민들께서 행복한 그런 시간 될 것인가 그런 고민도 해보고 그래서 지금도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항상.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도 저 못지않게 지금까지 도전을 하시면서 살아왔을 겁니다. 저는 앞으로도 후회 없이 도전하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후회 없는 삶, 도전하는 삶을 함께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창재 부시장님 여러분 얘기 많이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쉼 없이 달려왔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오늘 이 강연에 이래 나서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도 언제든지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까 다음 하시고 싶은 분은 저에게 얘기해 주시면은 제가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교수님 다음 하시죠. 예, 우리 그래도 또 이창재 전 부시장님한테 뭔가 궁금한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자를 대강 알아봤습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 할 얘기 있어요. 예, 저는 그 남산동에 살고 있는 강국원입니다. 오늘 그 인문학 강연을 통해서 이창재 전 김천 부시장님께서 얼마나 그 열정적으로 살아왔는지 그 내용을 세상 알게 되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궁금해한 내용은 이제 지금 우리 김충석 시장님께서 지난번 그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계류 중인 것으로 김천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대법원에 이제 상고 중이고 그런 와중에 아직 재판 결과가 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선거와 관련된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제가 오늘 이창재 전 부시장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창재 전 부시장님께서 부시장님으로 재직하면서 이 선거법 관련 고발 사주를 하였다 이런 뭐 음해일 수도 있고 또 유언비일 수도 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참석하신 독자 여러분들께 허심탄회하게 진솔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실 이 자리를 빌어서 사실 아시겠지만은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공직자들 같이 근무했던 분들이고 제가 모시고 있던 분들입니다. 같이 근무했던 분들이 어려움에 있었던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전혀 그런 제가 고발했던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 사건이 되던 해에 제가 시장님과 같이 부시장을 지냈습니다. 근무를 했던 해입니다. 또 제가 같이 근무를 하던 데인데 어떻게 제가 뭘 고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간에서는 이제 그 사실이 많이 밝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진실이 밝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우리 김천 씨가 이렇게 어려움이 처해 있고 또 시장도 그렇고 공무원들 또 시민들께서 상당히 그 가슴에 상처를 안게 되는 이런 사건이 있어서 서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같이 또 빨리 이 부분들이 잘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답변이 좀 어려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천의 작은 회사원이고 있는 이광원이라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퇴근길 이분강을 잘 들었고요. 오늘 강연하신 소감이 어떤지 궁금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도 떨리는데요. 정말 이게 제가 많은 분들 앞에서 강의한 적은 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정말 소중한 분들이 한 분 다 오셔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다양하신 분들 앞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었는데 오늘 정말 행복합니다. 좀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소중한 분들이 뵙게 돼서 한 자리 같이 해서 저한테는 아마 죽을 때까지 평생 영광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한 분만 받고요. 여러분 요 끝나고 나서 요 옆에 가면은 삼계탕이랑 닭게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녁 식사 하실 분들은 가셔서 식사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식사는 우리 독자편집위원회에서 다 준비하는 거니까 우리 위원장님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사무총장님 우리 독자편집위원 사무총장님인데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박수 한번. 나온 김에 질문도 하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천 인터넷 독자 편집 사무국장을 맡은 김미경입니다. 부시장님 오늘 강의 예. 잘 들었습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강의 듣는 동안 계속 들어봤더니 그 뜬금없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 그 부시장님은 본인의 시간이 없었던 것 같은데 혹시 좋아하는 뭐 지금 즐기시는 취미가 있으신지요? 그게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뭐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독서를 좋아하는데 사실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모여하고 있습니다. 또 여행도 좋아하고요. 그래서 저는 김천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천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사실 다른 곳에 갈 시간도 없고 김천 곳곳을 다니면서 좀 아름다운 자연들을 보고 또 사람들 시민들 만나면서 문화 관광지원이 많습니다. 김천에 예술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만나고 곳곳을 다니면서 보고 사진 찍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제 취미 생활로 좀 접어들고 있고요. 최근에 참 한강이라는 분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문학상 죄송해요. 평화상은 김정일 대통령이 받았죠. 다음에 평화상 받는데. 예,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뜨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K-팝, K-푸드, K-쿨처에서 서울에 제가 많이 가보니까 외국 관광객들이 버글버글합니다. 김천말로. 대박 났습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달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김천에 대해서 이제 여행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문학가들이 많기 때문에 한강처럼 김천에도 우리 앞으로 노벨 문학상 나오신 분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김천에도 우리 노벨 문학상 타신 분이 곧 나오지 않겠나 싶고요. 그래 된다면 우리나라가 김천이 정말 세계적인 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두섭씨 말씀드렸는데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광고 교과서도 내년에 타야죠. 여러분들 준비하십시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부시장 이쪽에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